요즘에 이제 저를 찾아보신 분들이 집값 폭락 언제 할 것 같아요? 바닥 되면 살려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집값 폭락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전문가로서 이 경제 전문가로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집값에 대해서는 저보다 담임쌤께서 훨씬 더 전문가 있을 건데 네. 저는 조금 더 곁다리로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폭넓은 의미에서 조금 제 네. 견해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집은 우리가 재테크 자산 가운데에서는 실물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네.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 돈 가치 하락이 자본주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이제 비율이 문제지 네.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만큼 자산, 실물 자산 가격은 오르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집값의 폭등을 보면 물론 정책적인 오류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고 네. 그렇지만 정책적인 오류로 오른 부분을 제하고 나면 네. 저는 오랫동안 어떤 누적되었던 상승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이런 금융자산과 달리 부동산 자산은 일단 덩치가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그쵸, 네. 무겁기 때문에 이 사이클도 굉장히 길어요. 네, 참 길죠. 예, 네. 오르는 것도 길고 빠지는 것도 길죠. 네. 그걸 이제 다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많이 올랐지 않을까. 또 한편 생각하면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을지 않을까. 네. 그동안 올라야 할 것들을 다 이제 다 해결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은 사실 개인적으로 가져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수도 있겠다. 예, 그런데 저는 폭락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네. 지금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네.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쳐 있을 때는 지역 상관없이 다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물이 빠지고 나면 어떤 사람이 팬티만 걸치고 있는지 그쵸. 팬티조차 없는지 알 수 있듯이 네. 이 시기가 조금 지나면 지역별 편차로 인한 가격 등락은 엄청 심해질 네, 거라고 그럴 저는 것 생각을 같습니다. 하거든요. 네. 또 크게 보면 우리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에 또 더 넉넉한 주거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지만 그쵸. 네. 그 여러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또 도시화가 더 강력하게 진행되고 그렇죠. 있고 네. 그렇다면 도심을 벗어나는 지역의 네. 집값 이것들은 다음에 물이 빠질 때 네.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그렇군요. 가질 때 이것은 당장의 어떤 폭락이라기보다는 지역을 조금 달리해서 도시의 집값과 비도시의 집값, 특히 대도시 네. 이걸 조금 나누어야겠다 생각하고 특히 이 대도시 집값은 조정은 있을지언정 왜냐하면 대도시로 유입되려는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특히 이제 네. 서울을 예를 네. 들면요. 또 서울은 사실 크지 않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도심에서 자동차 타고 움직이면 동서남북으로 교통 정체만 안 되면 30분이면 다 그렇죠. 벗어나거든요. 이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다리 하나 가는데 2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정체, 교통, 러시아만 아니면. 그렇다고 보면 서울은 땅덩어리는 적고 이 대도시의 집값은 사실 지금 가격보다 조정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보면 그닥 크게 빠진다는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예, 그리고 또 집값이 또 지금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유지돼야 되는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세금. 그렇죠. 앞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쓴 돈 결국 세금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누가 먼저 내면 좋을까 할 때는 자산이 많은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자산이 많은 분들 가운데는 우선 부동산, 네. 비싼 집에 사는 사람 이분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선거권, 선거로 대통령이 정해지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정해지는 나라에서는 네. 사실은 뭐 비싼 집에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표가 훨씬 많잖아요. 훨씬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 세금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높아진 집값을 너무 크게 다운시키면 그쵸.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지도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저는 이제 폭락보다는 특히 대도시 네. 예,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말 집을 이제는 문화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정말 집이 계속
투자 집을 가지고 돈 벌겠다는 생각들이 이 다음 세대에 연결이 되고 유산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다음 세대가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지금 우리 세대에서 조금 좀 해결해야 될 네. 과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까지 좀 그래요. 덧붙여서 해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집값에 대해서 이제 지역마다 온도차가 다를 수밖에 없고 결론 이제 도심, 특히 이제 일자리가 모이는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저도 이제 50대거든요. 그래서 50대 분들은 결국에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먹고 살지예요. 예. 그래서 결국 내가 노동을 통해서 살 수도 있겠고 돈이 많으면 뭐 건물주 되면 되는데 예. 50대 이후에 돈벌이 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대 이후의 돈벌이를 네. 보면 저보다 담임쌤께서 더 많이 고민하시는 듯해요. 동영상들을 보면 네. 50대 이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네. 또 길어진 수명에서 또 모자라는 은퇴 이후에 여러 가지 노후 자금들을 만들까라는 것은 참 담임쌤도 고민을 참 많이 하시고 네. 그런 점에서는 저도 참 많은 감사를 느낍니다. 네. 결론은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업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네. 기업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면 변화에 따라가야 되고 네, 변화. 우리가 변화를 선도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개인이. 네. 그렇다면 시대 변화에 따라가야 된다면 기업인 나 자신을 다시 분해해서 네. 재창조해 나가야 된다는 정신. 네. 예, 그것은 분명하게 네.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재창조할 것이냐라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되는 시대에 네. 내가 계속 적응해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네. 네. 근데 이게 적응이 말처럼 쉽지는 않단 그렇죠. 말이죠. 네. 청년들은 하루에 적응할 것을 시니어분들은 하루가 아니라 한 달, 1년이 걸릴 그렇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청년에 비해서 또 시니어가 또 좋은 점은 유리한 점은 뭐냐면 청년들은 하루도 큰 시간이에요. 이 청년들이 닥친 이 시대 환경에 비하면.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시니어들은 이제 조금 큰 책임들에서 다 벗어나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시간을 길게 투자를 해도 괜찮은 네. 또 이런 세대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돈벌이가 필요하다 할 때 우리가 직장, 네. 그다음에 진짜. 또 뭐 사업가, 사업가, 자영업, 네. 그다음에 전문인, 네. 그다음에 또 투자, 네, 이 네. 투자를 통해서 돈벌이 네. 이런 네 가지 직군에 따른 소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그 어떤 직군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네. 시대에 필요한 우리가 기술, 그다음에 네. 서비스. 네. 요즘 보면 은행들, 증권회사들, 금융기관들의 점포가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대신에 전부 스마트폰으로 다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을 네.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죠. 네. 그렇죠. 특히 스마트폰으로 금융계좌 만들고 뭘 이렇게 송금하고 하는 것은요, 손가락 하나에 네. 0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워해요. 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문제는 금융기관들의 점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조금 더 잘 보이는 안경을 바꿔 쓰든지 네. 또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해서 천천히 하든지 네. 이런 것들이 습관화돼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 과거처럼 오프라인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기껏해야 냉정히 이야기하면 정부가 그냥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없는 일을 만들어주는 네네. 것 네.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어차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또 지금의 시니어 세대들은 소위 말하면 얼마나 역전의 용사들입니까? 그렇죠. 네. 산전수전 다 그럼요. 겪었다면 네. 지금부터라도 저는 컴퓨터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 네. 또 제가 담임쌤께 오니까 캘리그래피 네네. 이런 것들을 배워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네네. 이런 또 아이디어들 그걸 또 실제로 많이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바뀐 시대에 어떻게 하면 IT 기술로 IT 기술이 청년들만 하는 것 아니다. 네네. 청년들은 하루 걸릴지라도 나는 1년 걸려도 배울 수 있는 여건이다. 네. 라는 생각이면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많은 뭐 다니쌤 TV라든지 또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기초적인 훈련, 학습 그걸 통해서 변화가 되면 네. 어떤 의미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역전의 용사들이 훨씬 더 청년들보다 적응력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네, 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해봅니다. 예. 네, 그래요.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변화죠. 그래서 아까 종의 기원에 나온 예. 것처럼 끝까지 생존하는 종 결국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죠. 그래서 적응하고 재창조하려고 하면 또 배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역전의 용사,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제가 기대하고 또 응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대표님 모시고 이 돈 파는 가게라는 그 유튜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가서 보시면 많은 데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